네, 더불어민주당 부천 갑 출신 김경엽 의원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은 강제동원 피해자입니다. 1941년도에 아들이 둘 이상 있는 집안에서 대를 이을 아들 한 명은 남겨두고 한 명은 내놔야 된다. 이래가지고 일본으로 끌려갔고 일본 오사카 철강 공장에서 고생을 하시면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겪었다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강제동원 당시의 상황을 다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최소한의 임금 우선 쓸 수 있는 돈, 쓸만한 돈을 주고 나머지는 예금을 해주겠다고 해서 다 압수를 해갖고 결국은 거의 받지 못한 채 귀국을 하게 됐던 그런 과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국회에서 국회에서 아마 열리는 처음으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아마 입장을 이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자리니만큼 여러 군데 언론 인터뷰나 다른 데서 이렇게 쭉 입장은 이미 저도 밝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양금덕 할머니께서 굶어 죽어도 그런 돈 받지 않겠다. 일본의 사과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정부의 3자 해법에 대해서 동의하시지 않는 거죠? 네. 이번 정부의 3자 변제 해법에 대해서 동의하시지 않는 거지요? 예, 네. 뭐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대리인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양금덕 할머니는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의사로서 분명히 했고요. 네. 지금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생존 원고들 피해자들이 계십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김성주 할머니가 계시고요. 또 강제노무되었던 이춘식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오늘 일제 피해자 지원 재단에 나는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전달했습니다. 아, 오늘 전달했습니까? 아마 10시 예. 반 정도에 가서 전달식을 한다고 예정되어 있고 내용 증명은 그 전에 보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으리라고 봅니다. 아, 예. 다만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유족들 분들 중에서는 또 정부안에 동의하는 분들도 덜어는 계시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해자가 100% 반대하느냐 그것은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생존 피해자들과 현재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 원고들의 다수는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전에 이 정부가 해법을 준비할 때 일본과의 협의를 해 나갈 때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그 협상 권한을 정부에 위임한 적이 있습니까?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 제안하고 있는 이 해법이 법리적으로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요? 법리적으로 성립이 가능하냐고 하면 성립은 가능할 수 있지만 대전제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반대한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3자 지급 방식은 불가능할 거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보니까 민법 제469조 제3자 변제에 대한 조항을 봤더니 채무의 변제는 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1항이고요. 2항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제3자 변제를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더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일단은 그 정부안을 검토했던 법률가들 중에 일부는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해야지 제3자가 변제하는 걸 금지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채권 자체가 성립할 때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할 때는 가능한 논의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 사건의 경우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입니다. 성립 자체가 사건에 의해서 일본 정부의 혹은 강제동원 기업의 불법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성립될 때부터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이 제3자 변제에 대해서 금지하느냐 허용하느냐에 대한 합의도 불가능한 사안이죠.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수령에 할 수 없다라는 그 표시를 하면 제3자는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의 거부로 제3자 변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질 것도 없이 민법 제469조 2항만으로도 정부의 변제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겁니다. 이 항은 좀 다른데 피해자가 아니라 채무자입니다. 이 채무자는 이 사건에서는 미쯔비시 중공업이나 예. 신일본 제철이 될 것이고 채무자. 예. 그러니까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좀 저희가 달리 그러니까 보고 있는 것은 채권자가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네. 거부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은 예, 예. 469조 2항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과거에 옛날에 노예 상인들이 대신 이제 갚아주고 노예를 삼았기 때문에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 가지고도 보면은 지금 채무자 의사에 반합니다. 왜 반하냐면은 채무자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강제동원 사실도 인정 안 하고 채무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당연히 이거 보면 채무자 의사에 반하죠. 한국 정부가 자기는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3자인 한국 정부의 재단이 대신 갚아주겠다 하면은 나 채무 없으니까 내 의사에 반해서 갚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채권자 의사뿐만 아니라 채무자 의사에도 정면으로 반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해법을 발표한 이후에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이 답변한 내용을 우리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을 해석하기에 과거의 오부치 선언이나 고노다마를 계승하겠다라는 의미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언론이 있던데 물론 오부치 내각이나 고노다마 때는 식민지 지배의 일반적인 부당성에 대해서 사과를 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각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다른 내각들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시켰거나 위안부 또는 징용 강제동원 피해를 부정해왔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의 이런 태도를 보면은 고노다마 이 오호치 김대중 선언을 정면으로 반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대중 오호치 선언의 핵심은 뭐냐면 과거를 직시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거를 직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 판결도 안 따르겠다는데 이런 태도로 무슨 오부치 김대중 선언을 개선한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발표했던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의 일반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거나 정당화시켰던 논리 그리고 강제동원을 부정했던 논리 자체도 역대 내각의 입장에는 존재했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계승하겠다고 하는 역사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계승한다고 하는 의미는 결코 이거 자체가 사과의 의미로만은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근데 지금 오부치 김대중 선언이 자꾸 나오는데 저는 왜 나온지는 모르겠거든요. 지금 피해자들은 이 가해 기업을 상대로 해가 사죄를 받으려 하지 지금 오부치 김대중 선언하고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해를 했는 기업이 사죄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양금덕 할머니가 받고 싶은 것은 가해자 미쯔비시가 무릎 꿇고 사죄하는 걸 원하지 뭐 지금 오부치 김대중 선언에 따라서 100% 개선한다 한들 그게 피해자한테 입장에서 사죄가 안 되죠. 예, 이번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3대 이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위한 3대 원칙으로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것이 일본의 사과와 반성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 중심주의, 그 피해자의 동의이고요. 세 번째가 대법원 판결의 사법부의 판결의 존중, 이 세 가지의 원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삼자 변제 해법은 이 세 가지 원칙에 어느 하나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무시했고 국민의 권리 자체를 무시했고 그리고 주권을 훼손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한 위헌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에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새로 헌법 소원을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 정부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거든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2011년도 8월 3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미리 그 10년 전에 나오는 이 위헌 결정도 헌법 소원으로 인한 위헌 결정도 지금 이행하지 않는데 지금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뭐 여당도 안 계시기 때문에 합니다만은 한국 정부도 지금 한국 법원 판결을 갖다가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저는 헌법 소원한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걸 위헌적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고 그 전에 새로운 걸 안 하더라도 기존에 나와 있는 이 위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든지 외교부 장관에 대해 가지고 탄핵이라도 좀 해주시마. 이게 지금 군기를 좀 제대로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있으니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너희들 최고재판소 판결 존중하라 말할 용기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삼자 변제 해법을 들고 나온 정부,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명백하게 대통령까지 포함해가 탄핵 사유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